안녕하세요. 수서동에서 30년 이상 살아오면서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수서동 캠프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연 주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 모두 행복으로 성공하실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시민대학 명예 석사 과제물로 40년 재봉틀쟁이 4000시간 자원봉사 전문가 되다라는 자서전을 써서 명예 석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저의 유년 시절과 50의 나이에 중학교 검정고시를 시작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시민대학 명예 학사, 석사, 박사 과정까지 이어오면서 행복과 나눔과 봉사로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가난한 농가의 6남매 큰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 들어가기 전 엄마 손잡고 저녁이면 전라북도 익산으로 돈 받으러 다닌 기억만 납니다. 시골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장일 하시면서 친구분께 보증을 잘못 써서 저희 집의 돈이 다른 분한테 넘어갔어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도시락도 못 사가고 고구마로 끈이를 때웠고 한때는 내가 먹질 못해서 키가 작은가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어렵게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가야 하는데 등록금 하루 전날 저희 집에 소가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7,400원이 없어서 중학교를 못 가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재봉틀쟁이 40년이 경력이 시작되었지요. 우연히 광고를 보고 전주 섬유학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3년을 재봉 기술 배우고 부산 배우실업에 취직을 했어요. 기숙사 생활하면서 숙식도 해결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돈을 벌으면 매달 고향 부모님께 보내드렸어요. 하지만 중학교 졸업한 친구들은 산업체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저는 중학교 졸업장이 없어서 새마을학교를 다녔습니다. 2년 정도 다녔지만 학교가 그만 문을 닫았어요. 이렇게 해서 중학교 졸업을 못하고 또 회사에서 일만 하게 되었습니다. 6년 되던 해 고향에서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에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이종 할머님의 중매로 1984년 눈발이 날리는 추운 겨울날 결혼했어요. 결혼 생활도 그다지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중풍에 치매를 앓게 되셨고 저는 어머님과 함께 3년을 살았어요. 그러던 중 시숙님 가정이 또 어렵게 되어서 저희 시댁에 와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저는 서울에 사는 고향 언니와 통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자 언니는 그럼 순이 너가 우리 공장에 와서 직원들 밥도 해주고 남편과 함께 돈을 모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물려주신 논을 팔아 빚을 갚고 600만 원을 들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취직한 곳은 청바지 워싱 공장이었습니다. 언니는 집을 살 때까지 공장에서 일을 하라고 했어요. 남편과 저는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내일처럼 했습니다. 사장님은 일도 잘한다고 돈도 후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신압으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냄새는 더를 못 맡겠다고 그만두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언니한테 남편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공장에서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저의 시련은 시작되었지요.
하지만 감사함을 깨닫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모은 돈으로 지하 전세방을 하나 얻었어요. 생활하고 있는데 남편이 다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무혈성 괴사병이라고 했습니다. 참 막막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리고요. 남편은 매일 아프다고 하지요. 저는 저녁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녁마다 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 병원비가 하루에 2만 원씩 들어갔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제가 재봉틀 하나 구입해서 지하 복도에 놓고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통장님이 제가 어렵게 사는 걸 보시더니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주민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눈물만 흘렸지요. 담당자 앞에서 저 어려울 때 도와주시면 평생 좋은 일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 생활보호 대상자가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병원에 가니 병원비도 적게 나오고요. 또 명절 되니까 주민센터에서 쌀도 주고 감자도 주고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도 있구나 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어느 날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집도 없고 어려운 사람에게 임대아파트를 신청하라고요. 저는 지하보다는 낫겠지 생각하고 신청했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92년도 11월 달에 강남 수서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어리고요.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 딸은 유치원생, 남편은 아픈 환자. 그래도 깨끗한 집에서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작은 평수이긴 하지만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또 남편이 병원비도 같이 다녀야 병원도 같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재봉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재봉일을 배우고 야간으로 한남직업전문학교를 다니면서 양장, 봉제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재봉일을 잘하다 보니 리폼 수선도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아파트 상가가 하나 가게가 나와 신청했는데 당첨되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 희망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초등학교와 주민센터에서 지역 정보화 교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컴퓨터를 배우면서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도 취득하고요. 희망도 생겼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검정고시를 보면 중학교 졸업장도 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낮에는 일하고 일찍 문 닫고 저녁에 강의를 듣는데 하나하나 알아가는데 얼마나 재미가 있던지요. 날 새는 줄도 모르고 공부했습니다. 2011년 중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장 받았습니다. 그 이듬해 2012년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저는 또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도 알아봤어요. 신입생 입학하기 전 6개월 전부터 학교 사이트 들어가서 이곳저곳 찾아봤지요. 드디어 50의 나이에 꿈에 그리던 여대생이 되었습니다. 방송대는 입학하기는 쉬워도 졸업하기는 어렵다고들 하지요. 4학년 2학기 때였습니다. 한 과목만 이수를 못해도 졸업을 못할 때인데 함께 공부하던 동료가 언니 나하고 일주일만 함께 공부해요 하는 거였어요. 빽빽하게 노트에 적어와서 일주일 동안 함께 공부했어요. 4학년 2학기 기말고사 6과목 모두 합격하고 우리 스터디 식구들 영광의 학사모를 쏘고 4년 만에 방송대 졸업했습니다.
무뚝뚝한 우리 남편도 졸업식장에 와서 환하게 웃는 모습 지금 눈에 선합니다. 언제나 옆에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던 우리 남편, 다른 사람은 못해도 우리 순이는 할 수 있다라고 힘내라고 했던 우리 남편, 함께 봉사하면서 도와줬던 우리 남편, 지금은 제 곁에 없습니다. 간암으로 고생하다가 3년 전 하늘나라 갔어요. 남편은 없지만 남편 목까지 두 자녀와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에 책 한 권 읽지 않았던 저는 3년 전 새벽 독서 모임을 알게 되었고요. 지금은 제 책장에 책이 100권이 넘습니다.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던 저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상담심리사, 장애활동지도사 자격증도 취득했고요.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서울시민대학 명예 학사, 석사 수료하였고 이번에 명예 박사과정 합격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받은 은혜를 봉사로 나누고 있습니다. 92년도 수서동으로 이사와서 아파트 반장부터 시작해서 통장, 녹색어머니 회원, 주민자치위원을 지냈고요. 현재도 통장일과 보장협의체 위원, 수서동 햇빛봉사단 단장과 강남구 자우목사센터 수서동 캠프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서동 캠프 식구들은 매주 토요일 아침 저희 영업장에 모입니다. 저희 영업장은 행복을 나누는 동네 사랑방 아지트입니다. 우리 수서동 캠프 식구들과 함께 마스크가 부족할 때 여러 날 마스크를 만들어서 복지관에 전달하고요. 어르신들께 나눠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봉사자 식구들과 복지관 반찬 배달, 또한 주말에 토요일날 죽배달, 말벗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이 없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은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봉사하면서 수돗물을 열어놓고 잠그지 못해서 복도까지 철철 넘치는 것도 봤고요. 침대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나 좀 잡아달라고 하는 것도 봤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봉사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남들은 힘든 가정 어떻게 지내왔느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행복은 항상 가까이에 있다고 합니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저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우리 수서동에서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의 시 한 편을 낭독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늘꽃 여인,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던 그때, 하루가 멀게 느껴졌던 그 시간들, 그래도 나는 꿈을 품고 있었지. 꽃을 피우는 꿈, 그 맑고 푸른 꿈, 마음 한 구석에 품은 꿈, 그것이 나를 지켜줬었지. 내게 힘을 주었고 끌어올려 줬고 계속해서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지. 그리고 어느 날 꿈은 현실이 되었어. 꽃을 피우는 그 순간 나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어.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시련을 극복한 재봉사로 그 꽃을 피우는 사람으로 나의 꿈을 이룬 것 같아. 이 감동적인 시는 나의 이야기를 담은 것 같아. 시련을 극복한 나와 같은 이들에게, 그리고 꿈을 품고 있는 그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어주길 바래.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